말도 안 돼, 저 얼굴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고급 세단이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의 여성이 창밖을 보다 얼어붙었어요. 노점 앞 새 아이. 7살쯤 되어 보이는 새쌍둥이. 아이들의 얼굴. 7년 전 죽은 자신의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막내가 눈 속에 쓰러졌어요. 미나야, 정신 차려. 한 여자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여성은 차에서 내렸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7년 전 내가 쫓아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죽은 아들과 똑같은 새쌍둥이는 누구? 7년 전엔 무슨 일이? 이 충격적인 비밀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서지혜가 눈을 떴습니다. 29살. 방은 작았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혜는 일어나 낡은 패딩을 걸쳤어요. 복도 끝 공용 싱크대에서 김밥 재료를 챙겼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오늘은 얼마나 팔릴까? 매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노점 자리를 폈습니다.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어요. 아직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새로운 여자네. 옆 노점 아줌마가 힐끔거렸습니다. 이혼했대. 남편이 못 견디고 도망갔다던데. 쯧쯧, 젊은 게 뭐가 문제였을까? 지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김밥만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김밥 하나요. 네, 2,000원입니다. 손님은 김밥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밥이 좀 질긴데요? 죄송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은 투덜거리며 갔습니다. 지혜는 남은 김밥을 보았어요. 점심때까지 10개를 팔았습니다. 2만 원. 저녁이 되어 노점을 정리했어요. 오늘 번 돈은 3만 원.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고시원 월세 30만 원, 식비 10만 원, 재료비 15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야 했어요. 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전화기를 켰습니다. 연락처가 몇 개 없었어요. 모두 지운 거였습니다. 예전 친구들, 예전 생활, 모두 잊어야 했으니까요. 지혜는 전화기를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새벽마다 노점에 나갔어요. 어느 날 오후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김밥 재료를 사러요.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어요. 어머, 노점 하시는 분이시네요.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네. 이혼하셨다면서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던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젊은 사람이 이혼을 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혜는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여자가 뭘 숨기는 거 아닐까? 재혼은 글렀겠네. 이혼녀 받아줄 남자가 어디 있어. 지혜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다음 날 노점에서였어요. 손님 하나가 김밥을 샀습니다. 먹더니 다시 왔어요. 이거 속재료가 부실한데요?
환불해 주세요. 재료는 충분히 넣었습니다. 지혜는 알았어요. 트집이라는 걸. 죄송합니다. 새로 싸드릴게요. 새로 싸기는요. 돈 돌려주세요. 지혜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손님은 김밥을 두고 갔어요. 옆 노점 아줌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장사가 쉬울 줄 알았어? 이혼녀가 설 자리가 어딨다고.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냥 걸었어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명문대를 다녔어요. 재벌 남자와 결혼했었죠. 하지만 그는 지혜를 때렸습니다. 참다 도망쳤어요. 모든 걸 버렸습니다. 학벌도 과거도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반드시. 고시원 방에 도착했어요.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칠어진 손, 지친 얼굴. 예전의 지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때리지 않으니까요. 괜찮아. 이게 나야.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노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저기, 물. 남자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어지러워서. 지혜는 남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남자가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민우 31살.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김밥 드실래요? 지혜가 남은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돈을 내야죠. 괜찮아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뛰었죠. 그날 이후 민우는 자주 노점에 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김밥이 맛있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지혜를 보고 싶어서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전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저도 평범해요. 보시다시피. 지혜가 웃었습니다. 민우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위험한 일이라도 해야 할까요? 네. 우리 회사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전 문제인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제가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지혜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옳은 일이라면 하셔야죠.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혜가 민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전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지만 둘 다 몰랐어요. 앞으로 닥칠 폭풍을. 한 달 후 민우는 어머니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미숙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제야 정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랑? 지혜라는 사람이요. 노점에서 김밥 파는. 탁! 정미숙이 책상을 쳤습니다. 안 돼. 왜요?
넌 우리 회사 후계자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회사 이미지에 직결된다고. 정미숙은 비서를 불렀어요. 곧 지혜의 신상조사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시골 출신의 고졸, 게다가 이혼녀. 말도 안 돼. 그게 왜 중요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민우야. 정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혼자 이 회사 키운 거 알지?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 어머니,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화 갈게요. 지혜랑 살 거예요. 뭐? 어머니 허락 없이도 결혼할 겁니다. 정미숙은 아들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몇 명 없었습니다. 민우의 친구 둘, 지혜의 옛 동료 한 명. 정미숙은 오지 않았어요. 민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간단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행복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작은 전세방으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좋아. 지혜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회사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 있어? 공장 안전 점검 보고서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돈 아깝다고 미루래. 근데 이건 위험해. 그럼 어떡할 거야? 증거를 모아야 해. 제대로 된. 지혜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옳은 일이니까. 민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해 보였어요. 둘은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전세방에서 둘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회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드디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장 안전 서류가 창고에 있대. 오늘 밤에 가져올게.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금방 올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1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야.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창고로 뛰어갔어요. 갇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민우가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콱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우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지혜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유가족 되시나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강민우 씨가. 지혜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영안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지혜는 천천히 천을 걷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보였죠. 평화로웠어요. 잠든 것처럼. 민우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 농담하는 거지? 대답이 없었어요. 민우야,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지혜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정말 끝이라는 걸.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지혜는 민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정미숙이 병원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무너졌어요. 민우야.
우리 아들. 하지만 눈물은 금방 멈췄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돌아봤어요. 당신 때문이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만 없었으면 회사 일에나 집중했을 텐데.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정 앞에 조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지혜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정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영정을 보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우야. 하지만 눈물은 금방 멈췄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어요. 지혜를 향해. 다 당신 때문이야.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녀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재산 노린 거 아니야?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이혼녀래. 재산 때문이었나 봐.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복도로 변호사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생명보험금 3억 원 전부 포기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좀 전해주세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3개의 작은 생명. 뭡니까, 이게? 저 임신했어요. 새쌍둥이에요. 민우 씨 아이들. 변호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돈 타내려고 꾸민 거지. 임신도 사진도 다 조작할 수 있어. 변호사가 지혜를 쳐다봤어요. 냉소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믿지 않으신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초음파 사진을 찢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서명할게요. 네. 재산 포기 각서 다 서명할게요. 지혜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름을 적었어요. 생명보험금, 집, 전부. 다신 저를 찾지 마세요. 지혜는 바닥에 사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미안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혼자서라도. 2달 후 공공병원 응급실. 7개월 조산입니다.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인큐베이터로. 비용이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다음 날부터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병원과 시장을 오갔어요.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후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정미숙은 퇴근길 차 안에 있었어요.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노점이 보였어요. 김밥을 파는 여자. 옆에는 새 아이. 정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민우와 똑같았어요. 차 세워. 기사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막내 아이가 쓰러졌어요. 미나야. 여자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정미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 7년 전 손주를 위해 준비했던 아기 옷을 수선한 거였어요. 저 괜찮으세요? 정미숙이 말을 걸려 했지만 지혜는 아이를 업고 돌아섰어요. 가자. 새쌍둥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정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비서한테 연락해. 저 사람들 알아보라고.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서지혜, 36. 새쌍둥이는 7년 전. 민우 씨 사망 6개월 후 출생. 정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DNA 검사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컵 가져와. 이틀 후 친자 확률 99.99%. 정미숙은 서류를 보고 무너져 내렸어요. 7년 동안 자신의 손주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 손주였어. 병원 기록 7개월 조산, 인큐베이터 500만 원, 보호자 없음. 통장 내역에는 매일 3만 원씩 입금. 7년 동안 김밥 팔아서 갚은 거였습니다. 정미숙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지혜 가방에서 발견한 것. 찢어진 초음파 사진 조각들.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7년 전 장례식장에서 지혜가 찢었던 그 사진. 세 개의 작은 생명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7년 동안 이 조각들을 간직했던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야? 정미숙은 사진을 꽉 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새벽 정미숙은 지혜의 노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문이 열렸어요. 지혜가 나왔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손주들만. 안 돼요. 새쌍둥이가 나왔습니다. 미나가 다가갔어요. 할머니, 왜 울어? 정미숙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정미숙은 민우의 USB를 발견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전 회사 안전 문제를 고발하려 했어요. 이건 덮을 문제가 아니에요. 정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비리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혜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안전 규정 개정할게. 민우 명예도 회복시킬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지혜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친권소송 제기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노점상 전 재벌이죠. 법원이 누구 편을 들까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미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주들한테 손 떼면 우리 법무팀 동원해서라도 막을 거야. 7년 동안 내버려뒀으면서 무슨? 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지혜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움을 받겠지만 우리 삶을 다시 남의 손에 맡기진 않겠습니다. 제가 키웁니다. 정미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엄마야. 난 옆에서 도울게. 전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석 달 후 따뜻한 거실. 새쌍둥이가 정미숙과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했어. 너희 엄마처럼. 지혜와 정미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내가 고맙지. 민우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어요.